안녕하세요, 아이저씨 아이덴이. 오늘은 며칠 지났지만 독자 AI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산 AI 대표 업체들이 얼마나 AI를 잘 만들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별로인 건 별로라고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저는 범용 AI를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사용 버티컬 AI에 가까운 걸 내놨습니다. 이름은 하이퍼클로바 X, 엑스시드 32B 싱크 8B 옴니. 변수 크기가 생각보다 크지 않죠. 320억 개, 80억 개. 네이버가 강점으로 설명한 건 옴니 모델입니다. 옴니 모델. 그러니까 요새는 다 멀티모달이잖아요. 멀티모달이 뭐냐면 똑같은 AI가 사진도 인식할 수 있고 글씨도 인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소리도 인식할 수 있고, 이게 멀티모달이잖아요. 근데 모든 모델이 처음에는 멀티모달이 아니었어요. 챗GPT 제미나이도 처음부터 멀티모달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훈련할 때 아예 처음부터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를 같이 훈련했다고 해요. 이래서 멀티모달과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별 차이 없고, 네이버도 아직 그 사용 사례 같은 것까지는 못 만든 것 같습니다. 이거 월드 모델 하고 있는데, 이거 피지컬 AI예요. 월드 모델, 공간을 전부 학습해서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지능. 월드 모델이 실제로 쓰이고 있는 사례가 나왔는데 대동이 나왔죠. 대동은 한국의 농슬라라고 부릅니다. 농슬라라는 이름부터 특이한데, 미국의 존디어라고 있죠. 농사용 기계 만드는 업체. 이게 왜 농슬라라고 부르냐면 자율주행 이런 게 가능한 굉장한 기술 업체예요, 존디어가. 한국에도 대동이라고 비슷하게 자율주행하는 농기구를 만드는 업체가 있죠. 제가 CES 가서 실제로 봤는데 실제로 자율주행이 되고 수압도 로봇발로 할 수 있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네이버의 기술이 이 대동에 들어가서, 그래서 대동이 이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걸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공공 에이전트 AI 국민 비서. 이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전자증명서 발급 예약 및 예약 서비스 제공, 채팅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이미 네이버는 간편 인증으로 공공 서비스에서 굉장히 혁신을 이루고 있죠. 근데 공공에 이제 채팅 에이전트가 붙으면 발급이 훨씬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류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물어봐서 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엄청난 혁신이 될 것 같습니다. 비판점도 있는데, 챗GPT 제미나이 쓰는 것보다 뭐가 나은지 잘 모르겠죠. 한국어 인식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외에 뭐가 보이는 게 없다. 네이버로 국민의 생활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 것 같긴 한데, 이 세금으로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 다음에 NC AI. NC는 옛날부터 AI를 하고 있었어요. 트랜스포머 모델 나오기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NC가 게임과 관련된 AI를 할 거라고 보통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피지컬 AI를 들고 나왔습니다. 보니까 제조 국방 이쪽을 노렸어요. 복잡한 제조 문서에서 지식 체계를 구축하고 공정 제어를,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AX 전환 솔루션을 만들었고, 국방용도 만들었는데 이 피지컬 AI를 활용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어떻게 훈련할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걸 짜죠. 그래서 육군에 도입된다고 하네요. 참 신기합니다. 포스코와 롯데 물류 최적화에도 들어가고요. 기술 특징은 MOE를 썼다고 하네요. 이제 최근에 AI 모델들의 트렌드입니다. 훈련량은 굉장히 커요. 113B, 그러니까 1130억 개 매개 변수를 썼는데, 이 중에 AI를 돌렸을 때는 11B만 돌아간다고 해요. 11B면 약간 무리하면 스마트폰에서도 온 디바이스로 돌릴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110억 개만 활성해서 연산 효율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MLA, 이것도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어텐션 연산을 최적화. 어텐션 연산은 모든 단어의 연관성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효율화를 한 거예요. 최적화를 해서 이 단어는 이 단어랑 연결될 거야, 요거를 미리 훈련을 시켜갖고 모델이 매개 변수가 크더라도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MLA. 요걸 다 훈련해서 제조, 물류, 국방 이런 데 들어가는 AI를 만들고 있는데, 비판점 얘기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AI에 세금을 투입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범용 AI가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범용 AI가 아니고 NC 사업에 특화된 AI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금으로 NC 배를 불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물류 제조가 발전하면 거시적으로는 우리 삶에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도움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업스테이지 얘기해보겠습니다. 업스테이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AI 개발사들 있죠. 오픈 AI, 구글 이런 데랑 가장 비슷한 업체죠. 업스테이지는 처음에 라마 기반으로 30억 개, 70억 개 작은 모델을 만들었다가 모델을 다운받을 수 있는 허깅페이스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자 AI 업체로도 선정이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세금을 투입하니까 더 큰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됐죠. 요번에 만든 거는 100B짜리입니다. 매개 변수 1000억 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MOE,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 요 방법론을 업스테이지 모델인 솔라도 씁니다. 1000억 개 규모인데 120억 개 규모로 돌아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에이전텍 AI 업무를 이미 도입을 하고 있어요. 파워포인트도 만들 수 있고 이미지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게 타사 API를 따와서 만드는 게 아니라 모델이 직접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독자 AI의 취지와 가장 맞는 모델이 솔라 100B가 아닌가 싶습니다. 논란이 있었죠. 논란이 중국 AI인 GLM 4.5를 갖다 쓴 게 아니냐 했는데, 대표가 직접 시험을 보여줬고 아닌 걸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스테이지는 프롬 스크래치 모델이 맞다, 이렇게 결론이
결론이 났고요. 업스테이지 모델은 지금은 일본에도 출시하고 태국인가에 출시를 해서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비판점 얘기해보자면 세금으로 만든 서비스고 나중에 우리도 쓸 수 있게 될 텐데 업스테이지 같은 작은 모델이 물론 충분히 커졌지만 작은 모델이 글로벌에서 매출을 엄청나게 일으킬 수 있느냐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회의적인 시선이 많죠. 세금으로 만드는데 이 업체가 수익을 못 내면 투자가 실패하는 셈이 되니까요. 부디 수익을 내셔서 지금 일본이랑 동남아에 수출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매출을 일으키셔서 국위 선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금으로 만들었으니까 API 같은 거 좀 공짜로 쓰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좀 저렴하게 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KT입니다. SKT가 엄청나게 큰 모델을 갖고 왔어요. 500B. 그러니까 5천억 개, 국내에서 최초입니다. 지금 글로벌 AI 모델들의 매개 변수가 업체들은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2조 개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하고 챗GPT는 한 7조 개까지 갔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변수 크기로 글로벌에 비비기 시작하는 업체가 국내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ADAX K1 그리고 SKT는 우리는 이제 풀스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SK 하이닉스가 HBM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아시죠? 굉장히 속도가 빠른 메모리 AI 훈련시키기도 필수인데 이 HBM이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고 있죠. 요거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풀스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자체 슈퍼컴퓨터 있고 울산에 지금 GPU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보니까 T월드 들어가서 나한테 맞는 행사 쿠폰 찾아줘 이런 명령도 가능했고요. T맵 교통정보와 맛집 데이터 이런 거 결합했다고 하는데 이거 꼭 AI까지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제조 현장에 소브레인 AI 도입하고 테스트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 AX 모델을 갖고 있는 거고 이 SK 하이닉스 연합군에는 크래프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PUBG 배틀그라운드를 만드는 크래프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AI 서비스를 결합하겠다 하고요. 화면에 있는 브라우저들 있잖아요. AI 에이전트 브라우저들 챗GPT, 아틀라스, 퍼플렉시티, 코멧 같은 브라우저도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한국인식이 그 업체들보다 좋을 거니까 브라우저를 출시하면 굉장히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NC보다도 더 범용이에요. 그 비판점 얘기해보자면 사실 좀 걱정되죠. SKT는 정보 요청을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AI에는 우리가 검색 엔진에 쓰지 못하는 부끄러운 말들도 좀 검색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증상을 다 솔직하게 말하고 진단을 받아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병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DC인사이드에 AI 메터스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용자가 학문 자의 방법 이런 거 검색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검색할 수 있는 거겠죠. 궁금할 수 있으니까. SKT가 AI를 잘할 거라는 거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정보 유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LG AI 연구원이죠. 사실은 트랜스포머라는 말을 거의 안 쓸 때부터 초거대 AI라는 말을 쓰면서 AI를 만들어 오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KX-R1 236B 모델을 갖고 왔고요. 2360억 개의 매개 변수를 썼는데 SKT보다는 작긴 작은데 SKT 제외하고는 제일 큽니다. LG X-R1도 하이브리드 어텐션 그리고 MOE 기술 다 썼고요. 효율화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모델인데도 가볍게 경량화해서 돌릴 수 있는 기술을 쓰고 있고요.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요거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사내 변호사가 학습 데이터를 모든 데이터를 평가를 했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작권 이슈 없는 클린 데이터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윤리적인 방법이긴 한데 훈련에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그룹 보면 여기저기서 데이터 다 끌어쓴 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걸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굉장히 윤리적으로 학습을 하고 계신다고 하고요. 주요 사례는 신물질 발굴. 우리가 화학이나 과학이 발달하면 새로운 물질이 계속 발굴이 돼요. 발굴이 돼서 그게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같은 데 들어가면서 전자제품의 효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화학제품에서 또 효율을 높이거나 이런 게 가능해지는데 이 엑사원을 신물질 발굴에 투입했더니 22개월 걸리던 과정이 하루도 줄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이런 게 국위선양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석유화학에도 납사 원료 입구부터 분해까지 공정 스케줄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챗 엑사원 그룹 내 임직원이 사용하는 보안 강화 엔터프라이즈 AI 에이전트. LG는 기업 내부에 자기들이 쓰는 AI를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에이전트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건너 들었는데 실제로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작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국민들한테 개방을 해주십시오. 개방을 해주시면 써보고 저희도 많이 써봐야 엑사원이 더 발전할 거 아닙니까? 좀 개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판점 또 있는데 훈련 데이터 기준이 엄격하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의 다양성과 표현의 풍부함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LG처럼 하는 게 맞는 거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도 맞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있죠. 어쨌든 국가를 대표하는 AI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차피 AI가 만들어내는 합성 데이터를 쓰셔야 되겠죠. 이미 제미나이와 챗GPT는 합성 데이터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훈련할 게 남지 않았대요. 근데 엑사원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합성 데이터 만들어서 하시면 더 훈련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정말 단기간 만에
수준을 많이 높이셨다. 물론 독자 AI 전부터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그렇겠지만 단기간에 굉장히 수준이 많이 올라. 한국이 이렇게 AI를 잘하다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챗GPT 제미나이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건 여전히 저도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딥시크라면 어떨까요? 딥시크는 넘을 수 있지 않을까요? 딥시크만 넘어도 소버레인 AI를 가진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요거 중에 몇 개 모델이 딥시크 3.5를 넘는 성능을 냈어요. 소버레인 AI가 이렇게 단기간에 구축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점은 지금 제일 앞서 있는 게 엑사원인데 이것도 챗GPT보다 6개월 정도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6개월이면 AI 시장에서 엄청난 시간입니다. 6개월 전에 여러분 생각해보고 싶죠? 6개월 전에 AI 에이전트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때 제대로 동작하는 AI 에이전트 제 기억으로는 젠스파크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챗GPT, 제미나이 모두 AI 에이전트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티컬 툴들, 브루, 캔바, 하이로 이런 데도 다 에이전트가 붙기 시작했죠 지금. 올해는 그래서 피지컬 AI의 한 해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반면에 버티컬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될 거다 이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이 AI 에이전트들을 잘 만드셔서 국민들이 좀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국민들 생산성을 높여야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이버나 NC는 너무 자사 서비스만 만들었어요. 이게 세금으로 하는 건데 이게 맞나 싶긴 한데 결국에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너무 나중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장기간 플랜을 두고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믿고 있겠지만 너무 자사 배불리는 데만 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금인데. 그래서 잘 되고 있지만 범용 AI들 챗GPT 제미나이를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여긴 회의적이고 소버레인 AI 구축은 시작은 아니지만 경과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세금이니까 국민들도 좀 싸게 쓸 수 있게 해줘라. 이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독자 AI 생각보다 순항 중이고 잘 하고 있습니다. 키노트 맨 앞에 보시면 5개 모든 팀이 승자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국민의 생산성들 올려주시고 AI 강국 3구간에 꼭 들어갑시다. AI 메타스가 그 길을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도 영상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자,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정보 갖고 들어올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구독 아이하니